그날 밤 민수 엄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앞으로 이사 온 후부터 거의 매일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중이다. 바깥에 나가면 괜찮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하는 이상 증세. 대체 집안에 뭐가 있기에 민수의 몸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까? 침실의 벽과 천장, 전체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다. 방에는 불도 켜지 않고 산다. 화장실마저 알루미늄 호일로 도배를 했다. 그래서 남편의 서재마저 폐쇄하고 집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냄새를 호일로 막은 것이다. 5年間はお化粧できないし、部屋もほとんど出ないで家に隠遁生活していたような状態ですね。やっとここ1年ぐらい外に出てちょっと苦しくなったらもうなんていうのマスクをしてとか言ってマスクをして必ずマスク持っていきますね。 그녀는 모든 물건에서 화학물질 냄새를 제거해야만 간신히 사용할 수 있다. Anyway, the sun gets the chemicals out, so in order for me. 비닐도 이렇게 햇볕에 널어 냄새를 뺀 후 사용한다. 화학물질 복합체인 자동차는 특별히 개조를 해야만 탈 수 있다. 차 안의 냄새 때문에 몸이 붓거나 코피를 쏟고 심할 때는 쓰러지기 때문이다. I couldn't breathe in the car at first, but then we removed the door panels and we removed the carpet. 화학 제품을 접하면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는 이들의 병명은 화학물질 과민증. 우리에겐 낯설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상당수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종 질환이다. 毎日ごくわずかの微量というんですが、そういう化学物質に触れて、でそれが体の中にだんだん溜まって、そして水がコップの中からこぼれ出るようになった時に症状が出てくる、そういう慢性長期にわたる反応を持つ患者さんを化学物質過敏症というんです。 우리의 집안 곳곳에는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다. 각종 가전제품, 가구, 드라이 클리닝한 옷, 샴푸, 세제 등 순수한 자연물질이 오히려 드물 정도다. 화학물질 과민증은 이런 석유화학 제품이 포함된 공기에서 이 샴푸나 비누, 화장이나 향수를 한 사람은 출입도 할 수 없는 병원. 이곳의 환자들은 화학물질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This is real. This happened to us. We are chemically sensitive, and people need to understand that cologne and ammonia and what they wash their clothes in and things like they become chemically sensitized, they're different than they were before. They're not the same person. Something happens when they become sensitized and they're no longer able to tolerate the things that they were able to tolerate before without reaction. 집을 나와 요양 중인 설리반. 그녀는 새집이 문제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화학물질 과민증 환자의 거의 대다수가 새로 짓거나 고친 집에 이사 왔다가 병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중학생인 이리의 남매는 매일 운동장에서 따로 수업을 받만 교실에는 화학물질이 많이 나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도 새로 지은 집에 이사 오면서부터다. 子どもたちはその目や鼻や喉の痛みの他にもう毎日のように鼻血を出してその鼻血の量がもう普通の量じゃないんですね。それが1日もう数回多い時は数十回あるようなことになってて、それでどうしてだろうって今までそういう健康だったのにこの家に住んでからどうしてこんなことになってるのかなって言って。 그런데 이사 온 지 6개월 후 온 가족이 문을 닫고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애완용 햄스터 12마리가 입에 거품을 문 채 죽어 있었다. このままではもうハムスターみたいになってしまうからということで主人の実家の方にもう避難して 집안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유독한 화학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허용 기준치의 10배나 됐다. 남매를 교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만든 것은 새 집에서 나온 화학물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새 집이나 새 빌딩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과 목이 따갑거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런데
새집 증후군은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전되기도 하고 더욱 심해지면 만성적인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는 멀쩡하다가 밤이 되자 몰라보게 달라졌던 민수. 민수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 온 후 병이 시작됐다. 하루가 반짝할 날이 없어요. 그 약을 먹으니까 그나마 이제 버틴 거죠. 이게 면역이 약한. 벌써 1년 가까이 집에 오면 두드러기가 심해졌다가 밖에 나가면 가라앉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속수무책인 상태다.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측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포르말데히드가 허용 기준치의 2배나 됐다. 고농도의 포르말데히드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 이상을 가져오고 또 동물 실험에서는 포르말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은 비암, 코에서 암을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버렸다. 가려워요? 네. 많이 가려워요? 네. 씩씩해. 요즘은 가려움에 몸을 긁다가 결국 지쳐 칭얼거리는 게 형네의 일과다. 제작진은 형네의 아토피가 정말 실내 오염 때문에 생겼는지 점검해보기로 했다. 집수리를 한 지 2년이나 지난 집에서 과연 오염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결과는 포르말데히드의 허용 기준치 초과. 지금 이 정도면 처음에는 더 심했을 것이다. 공기 좋은 데만 가도 확실히 얘가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형네네는 결국 이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는 니스도 안 발랐고 도배는 오염물질이 적은 천연 벽지로 했다. 마루는 접착제 없이 짜맞추는 자재를 사용했다. 문틀에도 페인트를 전혀 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새로 이사 오면서 이렇게 까진 거 놔두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싶은데 그게 안 좋다는 걸 한번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냥 이런 거 감수하고 살아야죠. 현재 민수네 집의 가장 큰 문제는 포르말데히드의 농도가 높다는 것. 이를 빼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열어두는 환기다. 실제로 신축 건물의 창문을 24시간 닫아놓을 경우 바깥 공기보다 오염물질 농도가 5배나 높아진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민수 엄마는 그동안 창문을 거의 닫고 살았다. 오셔서 검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문을 닫고 살았는데 거꾸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애가 더 고생을 하고. 결국 민수 집에는 실내 공기와 바깥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시인은 평균 90% 이상을 집이나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생활한다. 나머지 5%는 건물과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 안에서 보내고 단 5%만 바깥에서 보낸다. 우리는 지금 실내 공기가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루를 까는데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화학약품 냄새도 진동했다. 괜찮으세요? 그나마 이거는 좀 냄새 들려는 거예요. 마루 재료는 나무 가루들을 접착제로 붙인 후 표면만 나무처럼 코팅을 한 것이다. 현대식 마루는 접착제 덩어리인 셈이다. 천연자재를 쓰면 그 생산 스피드가 좀 생산 공정에서 상당히 더디게 됩니다. 화학약품을 쓰고 인공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쉽게 또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용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화학약품의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접착제에는 형네와 민수네 집에 문제를 일으켰던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접착제를 바른 마룻바닥에서는 휘발성인 포르말데히드가 다량으로 빠져나온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바닥에서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노출되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호흡량은 적지만 체중당 호흡량은 훨씬 많다. 그만큼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는 것이다. 벽지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만 해도 도배를 하면 일반 종이벽지를 밀가루 풀로 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합성 수지로 만든 실크 벽지를 화학 접착제로 붙인다. 벽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특히 많이 나온다. 게다가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무늬목은 아예 포르말데히드 수용액인 포르말린으로 소독한 후 출고된다. 떠올랐다. 작년에 개교한 동경의 초와 초등학교.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식 시설로 처음에는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좋아했다. 그런데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항의 중이다. 途中からその症状がどんどんひどくなりまして、頭痛吐き気も、ひどかったんですけど、とにかく帰ってくるともう立てないぐらい疲れちゃって、もうランドセル背負ったまま座り込んで動けなくなっちゃうっていうことが続いたんですね。目が赤くなったり充血したっていうことが何回かあったっていうことと、あと鼻血を3日ほど出したんですね。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한 채 실내 공기 점검을 요구했다. 현재 일본은 학교위생법을 시행 중이다. 새 학교 증후군이 생기면 교장이 책임지고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새로 지은 학교의 실내 공기는 안전한 상태일까? 제작진은 개교한 지 한 달이 안 된 학교 3군데를 선정. 국내 최초로 학교 교실의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해봤다. 결과는 세 학교 모두 심각한 상태. 발암물질이자 평형장애 등을 가져오는 톨루엔이 기준치의 7배나 됐다. 이는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까지 했던 일본의 초와 초등학교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학교의 화학물질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없다. 강제 환기를 통해 집안의 화학물질을 빼낸 지 한 달 후 민수는 매우 편한 모습이었다. 한 달 전 집에만 오면 커다랗게 부어오르던 두드러기는 이제 거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어디 이랬는데. 이렇게 돌아봐봐. 여기 조그만 게 있네? 여기 조그만 거? 여기 응? 지난번에 여기 큰 거 계속 있었잖아. 여기는 없어졌네? 네. 요즘 약 먹니? 그냥? 안 먹어? 네. 어때? 네가 느끼기에 좀 좋아진 것 같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밖에 안 나지. 응? 자고 나면 어때? 예? 옛날에 자고 나면 심해졌다 그랬잖아. 예. 어쩌다 한 번씩이야 조금 나 있고요. 그냥 거의 안 나 있어요. 짧은 기간치고 상당한 변화였다. 신기하게 지금 안 나왔고 계속 이 상태로 가야지. 알고 나서는 문을 더 많이 열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만 환경에 의해 병이 생긴 경우는 뒤늦게 환경을 바꿔줘도 완치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처럼 증세가 호전된 상태에서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순이는 집안의 화학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으로 인한 문제는 예방만큼이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좀 기분이 일단은 지금은 안전이 안 나서도 기분은 좋아요. 새집 때문에 아토피로 고생하다 아예 이사를 해버렸던 흉내내. 2달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붉은 기운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 정도. 그쵸? 아직 완치는 안 됐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대단한 변화였다. 2달 전만 해도 거북등처럼 갈라졌던 피부가 약도 먹지 않았는데 서서히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다. 춥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열어놓고 찬바람이 너무 심할 때만 잠깐 닫고, 그리고 추울 때도 얘 다른 방에 옮겨놓고 환기시키고 계속. 그 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한 번씩 환기해주고. 집안에 화학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항상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바꿔줬던 엄마. 그런데 2달 전에 비해 훨씬 좋아진 건 확실했지만 흉내의 손은 아직 목덜미에서 떠나지 못했다. 아이를 괴롭히던 가려움증이 낫지 않은 것이다. 아직 생각나지, 영래야? 기억나? 이사한 지 넉 달 후 흉내는 이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긁지도 않아요, 밤에 자면서. 형네 이제 안 가렵니?
거의 피부가 이제 정상에 가까워졌네요. 다리는 더 깨끗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목은 노출돼 있으니까 제가 긁을 수도 있는데 다리는 이제 바지를 입혀놓으니까 더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보통 겨울이면 더 심해졌었는데. 이제 형네의 다리에서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에 살던 넉 달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다. 그것은 집안 공기의 질을 바꾸는 실내 환경의 변화가 만든 기적이었다. 그 집안에서 되게 아파트 생활하면 다 벗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옷 다 입고 계시네요. 내복도 입고 있을 때도 있어요. 추우면 내복도 입고. 가장 많이 변한 것은 형네의 표정이다. 병 때문에 항상 짜증이 묻어있던 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돌아왔다. 환경을 바꿔 아이가 건강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마가 얻은 것은 아이의 웃음뿐만이 아니다. 뭐예요? 사. 올해는 사과 껍질째로도 잘 먹어? 그동안 화려한 겉모양에 이끌려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진정 행복한 삶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강남에 살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아 나는 강남에 산다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니까 연연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기르는데도 제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뭐도 시켜야 되고 영어도 시켜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이가 건강한 것 그리고 아이가 너무 인성적으로 만족스럽게 커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제 마음이 먼저 편해지더라고요. 아이와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걸 깨달으셨네요. 우리가 화려하고 편리한 삶을 선망하며 석유 문명의 풍요를 누리는 사이 소리 소문 없이 화학물질의 공격이 시작됐다.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해 가장 먼저 그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들. 그들은 탄광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죽음으로써 위험을 알리는 카나리아 새처럼 석유 화학 문명의 위험을 경고하는 우리 시대의 카나리아다. 우리는 하루의 90% 이상을 실내에 머문다. 이제 실내 공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숨쉬는 공기가 달라진다. 내가 사는 집에서부터 화학물질의 소비를 줄이는 것, 자연을 덜 파괴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몸과 환경을 함께 지켜내는 현명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